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배터리 관련 내용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지난 14일 금요일에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와 우리의 과제라는 분량 무려 35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4일 금요일 보고서가 나왔지만 관련 일부 내용은 17일 월요일이 돼서야 뉴스로 일부 볼 수 있었습니다. 17일 월요일 밤 10시경에 확인할 당시만 해도 조회수가 2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보고서인 거고요. 직접 무역협회 내에 연구 보고서까지 들어와서 이 보고서를 확인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그리고 배터리 관련 최근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보고서를 다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준비하느라 좀 늦었는데요. 우선 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4일 금요일 배터리 3사 주가가 오랜만에 크게 좀 하락했는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배터리 3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종전에 이와 같은 의견에서 LG화학 중립, SK이노베이션 축소, 삼성 SDI 축소라는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 배경이 되었는데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을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다음 달로 예정된 테슬라의 기술 및 투자 설명회인 배터리 데이에서 나올 발표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와 투자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다음 달 20일 열리는 배터리 데이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펼친 자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 로드러너의 결과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 9월은 참 중요한 시기일 듯 합니다. 자료 보시면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 자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2022년 이후인데 2022년 이후에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2022년 이후에 성장이 가속화된다. 2022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한데 2022년은 또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또 어쩌면 들으시면 그게 그거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22년이 왜 중요할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더 드린다고 했는데 그 두 개 중 하나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2022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되면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유럽 등 타 지역의 신규 수요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 2022년이 또 왜 중요하냐면 2022년은 여기에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기차 배터리의
빨강색이 수요고 파란색이 공급인데 2022년이 여기에요. 2022년은 변곡점, 수요와 공급의 역전이 나타나는 변곡점의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 이후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최근 흐름이 어떻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2022년 이후에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수직 계열화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22년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중요한 분기점인 2022년 전후, 그러니까 향후 2년, 3년이 K배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한중일 배터리 산업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다 읽을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이 단점, 정부 지원, 내수 부족 등 사업 환경 열악한 것을 보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쵸?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의 경쟁 구도는 전통 제조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제조업에서는 일본이 전형적인 앞서 나가는 first mover이고 한국이 빠르게 쫓아가는 fast follower, 중국이 대량 생산, mass producer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신산업인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그리고 대량 생산을 각 국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이 때문에 향후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 점유율, 규모의 경제를 고루 갖춘 5개 미만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상반기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1위 LG화학과 중국 CATL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1.1%. 상반기만 해도 그렇고요.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LG화학, CATL, 파나소닉까지 3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위부터의 치열한 싸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규모의 경제를 골고루, 기술력, 점유율, 규모의 경제를 골고루 갖춘 5개 미만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 과점할 거다. 그렇게 보고서는 보고 있는데 일단 3개 업체는 3강이에요. 그럼 4위부터 치열한 싸움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속 경쟁력을 보이면서 점유율 면에서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고서는 우리나라 업체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전 세계 전기차 세대 중에 한 대에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될 만큼 우리 배터리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5가지는 이게 되겠죠. 기술 수준, 시장 점유율 확대, 안정적 원자재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의 제도적 과제가 있고요. 혁신을 선도하는 생태계 조성 등 이 5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는데 철, 황을 이용한 배터리 및 장기적으로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장단점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황, 철 이용한 배터리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차세대 배터리죠. 예, 장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료를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봐볼까요? 원천 기술, 다수 확보한 일본과 특허를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입지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2018년, 2019년에 전세계 배터리 특허 수는 LG화학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바가 129건으로 2위, 중국의 비오드가 82건으로 3위에 올랐는데 국가별로는 상위 10위 내 한국은 1개사뿐이고 중국이 5개, 일본은 3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튬이온 전지 특허 출원량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였는데 2020년 올해 안에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LCD 부분, 한국이 패널 생산국이었지만 2011년에 중국 LCD 분야 특허 출원량, 여기도 또 특허 얘기가 나오죠. 조금 전에도 특허 얘기 말씀드렸죠. 한국을 추월하였고 그 후 2017년에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겼다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한다면은 원천 기술, 특허 등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 이런 내용 보면은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 배터리 강자였던 일본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고 후발주자인 중국도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정부와 배터리 3사는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원천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난해 상반기 후 사실상 1년째 무산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부분 해결할 게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정부와 재계 총수들의 행보로 K배터리 동맹의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긴 하지만 관련 업계는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는 이 K배터리 동맹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설픈 동맹은 글로벌 시장에서 담합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니와 특정 산업은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삼성 고위관계자 인터뷰의 내용 중 일부만 말씀을 드려보면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다.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만든 창작물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만약 강제로 이것을 공유하게 만든다면 단가는 숨기고 낙과만 내놓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업체 간 협력은 현실성이 없지만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 합종연행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2022년이 중요한 내용 3가지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국가별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약 5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만 전 세계 판매량 추이를 보더라도요, 그냥 50%예요. 물론 올해는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국내가 강한 유럽 시장의 판매가 두드러졌지만 향후 2025년 전망을 보더라도 국가별로는 역시나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50%를 또 유럽과 미국이 유럽 14%, 미국 11%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이 한 3%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 중국 시장의 수요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지난달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 40%에 달하는 중국산 배터리의 비중을 얼마까지 높인다고 했죠? 무려 8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전기차인 모델 3의 배터리 납품사가 기존의 LG화학과 일본 파나소닉에서 중국의 CATL 등 현지 업체들 위주로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아니 40에서 80%까지 올린다고 하면 그쵸? 교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긴 주행 거리의 주력한, 즉 배터리의 수명, 성능 등이 중요한 모델에는 변함없이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죠. 또한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개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죠.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현재까지 전무하지만 다음 달 20일 배터리 데이를 통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죠. 실제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 경우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LG화학 관계자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에 나서더라도 LG화학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테슬라는 LG가 납품하는 여러 업체들 중 한 곳일 뿐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도 아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어 유럽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한 판로와 이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부연하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또 들어오는 소식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업체 다임러가 성명을 통해서 중국 CATL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죠. 구체적으로는 내년 출시될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EQS의 배터리 셀 모듈 등부터 전체 배터리 시스템과 R&D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전반에 걸쳐서 CATL과 협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다임러는 LG화학 및 SK이노베이션 등과도 공급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CATL과의 동맹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을 보면 기존 납품 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낄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쵸? 국내 배터리 업체들 잘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건데,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 중요한 내용만을 제가 오늘 다뤄봤습니다. 또 가뜩이나 연휴 전날에 주말을 앞두고 14일 금요일에 배터리 3사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관련 또 보고서도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확인하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자정을 넘었는데요. 많은 분들 보시면 좋겠고 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